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번 제가 올린 꿀 한 스푼 영상 보시고 밤 화장실 횟수가 줄어들었다는 분들 정말 많으셨죠. 그런데 한편으론 꿀 먹고 좋아졌지만 아직 한 번은 꼭 깬다거나 당뇨 때문에 매일 먹긴 겁난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오늘 새벽엔 어떠셨나요? 아이고, 또 화장실이네 하면서 무거운 몸 일으켜 다녀오셨죠. 다녀오면 잠은 다 달아나고 천장 보면서 날 밝을 때까지 뒤척이는 고통,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차가운 방바닥에 발을 디딜 때의 서늘함, 다시 잠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막막한 심정,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지 하며 참기에는 매일 끊어지는 수면이 우리를 너무나도 지치게 만듭니다. 영상을 더 보시기 전에 어제 새벽에 화장실에 몇 번 다녀오셨는지 편안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 번, 두 번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가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 수많은 시니어분들께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전해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밤에 깨는 것이 지긋지긋해서 저녁 이후로는 물을 단 한 모금도 안 드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화장실에 가기 싫어서 수분을 참는 행동이 사실은 방광을 더욱 병들게 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해지면 소변의 농도가 짙어지고 아주 독하게 변해버립니다. 독소를 가득 머금은 진한 소변은 방광벽을 부드럽게 감싸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자극하며 손상시키는 치명적인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상처에 소금물을 붓는 것처럼 방광이 비명을 지르며 당장 비워내라는 경고 신호를 뇌로 보내는 것이죠. 결국 물을 참는 노력이 방광을 예민하게 만들어 깊은 잠을 강제로 깨워버립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작정 참는 것도 답이 아니고 마음 놓고 마시기도 불안하시죠. 만약 그 마지막 남은 한 번의 깨어남까지 최대한 줄여주고 아침까지 평온하게 휴식하도록 돕는 비결이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오늘 강의는 야간요의 고통을 크게 개선해줄 종결편을 공개하는 시간입니다. 억지로 물을 참거나 비싼 약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엌에 있는 평범하고 안전한 두 가지 재료의 조합으로 요동치는 방광을 다독이고 깊은 단잠을 되찾아줄 지혜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비법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먼저 제 소개를 짧게 올리겠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어르신들의 신장 건강과 평안한 노후를 돕고 있는 건강 멘토입니다. 매일 수많은 시니어분들의 건강 고민을 듣고 해결책을 연구하면서 제가 가장 가슴 아프게 마주하는 문제가 바로 이 밤 화장실 문제입니다. 얼마 전 저에게 상담을 오셨던 65살의 한 어르신이 생각납니다. 그분은 밤마다 3번씩 깨서 화장실에 가느라 낮에도 머리가 멍하고 기운이 하나도 없어서 삶의 의욕을 완전히 잃어버리셨다고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밤새 잠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니 얼굴은 10년이나 더 늙어 보이셨고 무엇보다 새벽에 깨어 화장실에 가는 그 시간 자체가 너무나 두렵고 고통스럽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계절이 바뀌고 새벽 공기가 서늘해질 때는 그 위험성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집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 몸을 웅크리고 있다가 잠결에 일어나 갑자기 차가운 공기에 노출되면 우리 몸의 얇은 혈관들은 체온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순식간에 강하게 수축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 혈압이 급격하게 솟구치면서 뇌졸중이나 급성 심근경색 같은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잠에 취해 몽롱한 상태로 어두운 거실을 걷다가 헛디뎌 중심을 잃고 넘어지기라도 하면 고관절이 골절되는 등 정말 걷잡을 수 없는 큰 고생을 하시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 꿀 영상을 올린 이후에 여러분이 남겨주신 수많은 댓글들을 보면서도 저는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무거웠습니다. 꿀을 먹었더니 화장실 가는 횟수가 확실히 줄어들어서 살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한 번은 꼭 깨서 아쉽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또한 꿀이 수면과 방광 건강에 좋은 건 너무나도 잘 알겠지만 당뇨가 있어서 혈당이 오를까
매일 밤 챙겨 먹기가 아무래도 겁이 난다는 분들의 안타까운 사연도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여러분의 그 절절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 내려가면서 저는 이대로 멈출 수 없다는 깊은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꿀만으로는 완전히 채워지지 않았던 그 마지막 남은 한 번의 깨어남을 마저 없애드리고 혈당 걱정 때문에 망설이셨던 분들까지 누구나 마음 편히 안심하고 실천하실 수 있는 더욱 완벽한 해답을 반드시 알려드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꿀과 함께 만났을 때 우리 몸의 수분을 세포 속에 꽉 붙잡아주는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내는 두 번째 비밀 재료를 찾아내어 공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과 직결될 수도 있는 이 밤 화장실의 무서운 굴레에서 이제는 정말 안전하게 벗어나 깊은 잠을 누리실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 곁에서 끝까지 돕겠습니다. 우리가 밤 화장실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게 되는 거대하고 높은 장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녁에 물을 마셔야 하는가 아니면 마시지 말아야 하는가 하는 지독한 진퇴양난의 문제입니다. 참으로 많은 시니어분들께서 저녁 식사를 마친 순간부터 물을 단 한 모금도 입에 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십니다. 밤에 또 깨서 어두운 화장실을 가게 될까봐 입안이 쩍쩍 갈라져도 꾹꾹 참아내시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 억지로 수분을 참는 행동이 사실은 연약해진 방광을 얼마나 몹시 괴롭히고 상처 입히고 있는지 이제는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우리 몸의 정수기인 콩팥은 우리가 잠든 고요한 밤에도 결코 쉬지 않고 노폐물을 걸러내어 소변을 만듭니다. 그런데 수분이 부족해지면 콩팥은 아주 적은 양의 물에 온갖 찌꺼기를 눌러 담아 고농축의 소변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소변은 맑은 물이 아니라 요산이나 암모니아 독소가 진하게 응축된 몹시 독하고 치명적인 액체가 되어버립니다. 부드러운 방광벽에 이런 독한 소변이 고이게 되면 마치 상처난 피부에 짠 소금물을 붓는 것처럼 심한 자극을 주게 됩니다. 방광이 그 매서운 자극에 비명을 지르며 당장 비워내라는 경고 신호를 뇌로 보내는 것이죠. 결국 물을 참는 노력이 도리어 방광을 예민하게 만들어 여러분의 꿀잠을 깨워버리는 참담한 결과를 불러옵니다. 지금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주변에 물을 억지로 참으며 밤잠을 설치시는 소중한 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그분들이 매일 밤 홀로 겪는 소리 없는 고통을 멈추게 하는 아주 귀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방광을 위해 자기 전에 맹물을 시원하게 들이켜는 것은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이 역시 수면을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원인이 됩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우리 몸의 세포들은 물을 가두어두는 힘을 서서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세포가 물을 스펀지처럼 머금고 있었다면 이제는 마치 밑 빠진 독처럼 아무리 물을 부어도 금방 빠져나가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맹물을 잔뜩 마시면 혈액은 순식간에 아주 싱거워집니다. 우리 몸은 이것을 심각한 비상사태로 받아들이고 혈액의 농도를 되돌리기 위해 마신 물들을 곧장 방광으로 쏟아버립니다. 물을 마신 지 불과 30분도 지나지 않아 방광이 빵빵하게 차오르고 결국 여러분은 화장실을 가기 위해 무거운 눈을 떠야만 합니다. 물을 안 마시자니 독해진 소변이 방광벽을 긁어대고 맹물을 마시자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방광으로 쏟아지니 이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이것이 바로 수많은 어르신이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수분 섭취의 딜레마입니다. 갈증을 참으면 방광이 닫히고 해소하면 잠을 설쳐야 하는 이 잔인한 굴레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요?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 복잡한 매듭을 부드럽게 풀어줄 명쾌한 열쇠가 우리 곁에 존재합니다. 세포가 수분을 자석처럼 꽉 붙잡게 만들면서 동시에 방광을 밤새 평안하게 잠재울 수 있는 비결 말입니다. 몸이 물을 거부하지 않고
생명의 원천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특별한 원리. 다음 순서에서 우리 몸의 수분 시계를 되돌려줄 놀라운 진실을 아주 쉽고 다정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진퇴양난의 딜레마를 부드럽게 해결할 놀라운 열쇠는 바로 우리 몸속에 끊임없이 흐르고 있는 붉은 혈액의 은밀한 비밀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은 평소 건강 방송이나 책을 통해 익히 들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결정적이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몸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수분이 우리가 평소에 갈증이 날 때 마시는 밍밍한 맹물이 결코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따뜻한 뱃속에 있을 때 우리를 감싸주던 양수도, 더운 여름날 이마에 맺혀 흘러내리는 땀방울도, 그리고 마음이 아플 때 눈가에서 흐르는 눈물도 모두 짭짤한 맛이 난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몸속을 쉬지 않고 도는 혈액과 체액은 아주 정교하게 생명의 균형을 맞추며 정확히 0.9%라는 일정한 염분 농도를 한순간도 빠짐없이 항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0.9%라는 신비로운 수치는 우리가 생명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하늘이 내려준 절대적인 법칙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절묘한 농도가 완벽하게 유지되고 있는 혈관 속으로 주무시기 전에 맹물이 갑자기 쏟아져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맹물이 들어오는 순간 혈액은 갑자기 싱거워지면서 이 위대한 생명의 법칙이 깨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 몸의 똑똑한 비상 시스템은 뇌에 즉각적인 경고를 보내고 싱거워진 혈액을 다시 원래의 0.9%로 되돌리기 위해 방금 들어온 맹물들을 단 한 방울도 몸에 남기지 않고 모조리 콩팥을 거쳐 방광으로 쏟아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잠들기 전에 물을 섭취하시면 얼마 지나지 않아 방광이 가득 차오르고 곧바로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는 숨겨진 과학적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발상을 완전히 반대로 뒤집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우리 몸의 혈액과 똑같은 0.9%의 농도를 띠고 있는 물을 마시게 된다면 과연 우리 몸속에서는 어떤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질까요? 혈액과 똑같은 농도의 물이 식도를 타고 몸속으로 조용히 흘러 들어오면 우리 몸의 예민한 방어 시스템은 더 이상 비상벨을 울리지 않고 아주 편안해합니다. 오히려 이 물은 혈액의 농도를 떨어뜨리는 나쁜 불청객이 아니라 우리 몸을 살찌우는 아주 귀한 영양분이구나 하고 기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이 소중한 물을 방광으로 허무하게 내다 버리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 몸 곳곳에 늙고 메말라 있던 수많은 세포들의 문을 활짝 열어 수분을 세포 안으로 아주 깊숙이 흡수시켜 줍니다. 마치 바싹 말라 있던 거친 스펀지가 물을 서서히 빨아들여 다시 촉촉하고 통통하게 차오르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렇게 세포 속으로 안전하게 들어간 수분은 밤새도록 우리 몸을 부드럽게 순환하며 뻣뻣해진 관절에 기름칠을 해주고 잠자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에너지를 써야 하는 뇌에 맑고 깨끗한 수분을 넉넉하게 공급해줍니다.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세포 속에 단단하게 갇혀서 아주 유용하게 쓰이게 되니 방광으로 흘러내려갈 소변의 양은 자연스럽게 눈에 띄게 줄어들게 됩니다. 콩팥은 밤새 무리하게 소변을 만들 필요가 없고 방광은 아침까지 텅 빈 상태로 편안하게 쉴 수 있으니 여러분의 뇌도 화장실에 가라고 억지로 깨우지 않습니다. 마침내 끊어지지 않는 깊고 달콤한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물을 섭취하면서도 방광을 자극하지 않고 몸속의 수분을 꽉 붙잡아두는 수분 가두기 기술의 놀라운 원리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밤 화장실의 고통을 크게 개선해줄 과학적인 해답이 바로 이 혈액의 염분 농도를 맞추는 명쾌하고도 간단한 이치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집에서 이 0.9%의 기적 같은 생명수를 손쉽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아주 값비싼 영양제나
병원의 수액이 필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해답은 바로 우리 집 부엌에 항상 고요하게 자리하고 있는 아주 소박하고 평범한 두 가지 식재료의 경이로운 만남에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께 강력하게 추천해드렸던 맑고 순수한 천연 벌꿀 한 스푼, 그리고 거기에 더해질 오늘 강의의 핵심 비밀인 미네랄이 살아 숨쉬는 질 좋은 천연소금 딱 한 꼬집입니다. 이 두 가지가 따뜻한 물 속에서 다정하게 만나면 우리 몸을 밤새도록 지켜주는 가장 완벽하고 강력한 수분 방패가 완성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꿀 영상에서 벌꿀이 우리의 뇌에 훌륭한 에너지를 준다고 깊이 있게 말씀드렸던 것을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고요하고 어두운 밤 시간에도 우리의 뇌는 결코 낮에 깨어 있을 때보다 한가하거나 게으르지 않습니다. 뇌는 밤새도록 우리 몸 구석구석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명령들을 내리느라 아주 바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지시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명령이 바로 이제 밤이 깊고 주인이 잠자리에 들었으니 콩팥에게 소변 공장의 가동을 당장 멈추라고 지시하는 항이뇨 호르몬을 세상 밖으로 내보내는 일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고 몸의 기력이 점차 쇠해지면 이 엄격한 명령을 내려야 할 뇌조차도 밤이 되면 배가 고프고 힘이 턱없이 빠져버리고 맙니다. 뇌가 에너지가 부족해서 콩팥에 멈추라는 명령을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니까 콩팥에 있는 소변 공장이 밤새도록 주인의 허락도 없이 쉴 새 없이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천연 벌꿀에 듬뿍 들어있는 맑은 천연 당분은 뇌가 지치지 않고 콩팥을 향해 강력하고 단호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아주 깨끗하고 훌륭한 연료 역할을 톡톡히 해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정말로 중요하고 핵심적인 과학적 진실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지난번 꿀만 드셨을 때 효과를 절반밖에 보지 못하시고 아직 한 번은 꼭 깨신다며 아쉬워하셨던 분들의 안타까운 비밀이 바로 이 대목에 숨어 있습니다. 꿀이라는 이 훌륭하고 달콤한 연료가 우리의 뇌까지 무사히 전달되어 쓰이려면 반드시 그 연료를 가득 싣고 뇌세포까지 힘차게 달려갈 튼튼하고 믿음직한 배달 트럭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세포의 문은 외부의 물질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주 굳게 닫혀 있어서 당분 혼자서 아무리 애를 써도 결코 그 단단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굳게 닫힌 뇌세포의 무거운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꿀의 귀한 에너지를 뇌 속으로 쏙쏙 안전하게 밀어 넣어주는 그 든든한 배달 트럭이자 만능 열쇠의 정체가 바로 우리가 오늘 꿀에 더해준 소금 속에 들어있는 풍부한 전해질, 즉 나트륨 성분입니다. 질 좋은 천연 소금이 꿀과 함께 우리 몸 식도를 타고 들어오면 소금은 꿀의 에너지를 두 손으로 꽉 움켜쥐고 뇌를 향해 지체 없이 달려갑니다. 몸속에 소금이 부족하면 꿀의 좋은 성분들이 세포 속으로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피 속을 목적지 없이 허무하게 떠돌다가 오히려 걱정하시던 혈당만 아쉽게 올리고 허공으로 사라져 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금이라는 가장 완벽한 짝꿍을 만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소금과 꿀이 다정하게 손을 맞잡고 뇌에 무사히 도착해서 주인님이 아침 해가 밝아올 때까지 평안하고 깊게 주무실 수 있도록 우리가 밤새 방광문을 꽉 잠그고 든든하게 지키고 있겠다고 뇌를 깊이 안심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두 가지 재료가 만나 우리 몸속에서 만들어내는 경이로운 시너지 효과가 바로 여러분을 그토록 괴롭히던 지긋지긋한 야간뇨의 고통에서 부드럽고 안전하게 구출해줄 황금 열쇠입니다. 지금 제 진심, 어린 설명을 들으시면서 아하, 그렇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이 위대한 인체의 원리를 깊이 깨달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 바로 화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을 가볍고
부드럽게 한번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성껏 눌러주신 이 작은 좋아요 버튼은 마치 냉장고 문에 있지 않으려고 붙여둔 소중한 메모지처럼 아주 훌륭한 즐겨찾기 수첩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이 마법의 비율과 비법이 갑자기 기억나지 않아 당황스러우실 때 유튜브가 이 영상을 잃어버리지 않고 안전하게 보관해 두었다가 여러분이 원하실 때 언제든지 다시 꺼내어 보실 수 있도록 친절하게 도와줄 것입니다. 꿀과 소금이라는 완벽한 짝꿍을 찾았으니 이제 이 귀한 재료를 어떤 온도의 물에 타서 마셔야 할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혹시라도 속이 답답하다고 시원한 냉수에 타서 드시려는 분이 계신다면 지금 당장 그 생각을 멈추셔야 합니다. 차가운 물은 우리의 방광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불청객입니다. 차가운 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 위장으로 쿵 떨어지면 우리 몸의 예민한 자율신경계는 이 갑작스러운 추위를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입니다. 한겨울 차가운 바람을 맞으면 온몸이 저절로 움츠러들고 이가 떨리는 것처럼 차가운 물이 몸속으로 들어오면 체온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혈관과 방광의 근육도 순식간에 딱딱하게 수축해버립니다. 마치 추운 날씨에 쪼그라든 낡은 고무풍선처럼 방광이 비좁아지고 극도로 예민해지기 때문에 아주 적은 양의 소변만 차올라도 금방 터질 것 같은 강렬한 요일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질 좋은 꿀과 소금을 섞었더라도 냉수와 함께 벌컥벌컥 드시는 것은 그 마법 같은 효능을 전부 망쳐버리는 안타까운 지름길이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어떤 온도의 물을 선택해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우리 몸을 갓난아기처럼 부드럽게 감싸주는 따뜻한 물입니다. 따뜻한 물에 소금과 꿀을 타서 아주 천천히 마시면 우리 몸속에서는 아주 평화롭고 신비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따뜻한 기운이 혀끝을 지나 식도를 타고 가슴 깊은 곳으로 퍼져나가면 하루 종일 굳어있던 혈관들이 기지개를 켜듯 부드럽게 확장됩니다. 그리고 꽁꽁 얼어붙어 있던 내장 기관들의 따뜻한 혈액이 핑 돌면서 손끝과 발끝까지 구석구석 원활하게 흘러가게 됩니다. 이렇게 온몸에 훈훈한 온기가 돌기 시작하면 우리 뇌는 이제 낮 동안의 모든 긴장과 스트레스를 훌훌 털어버리고 편안하게 쉴 시간이구나 하고 깊이 안심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 부교감 신경이라는 치유와 휴식의 스위치를 찰칵하고 켜게 됩니다. 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 하루 종일 긴장하고 뭉쳐있던 방광의 근육들이 마치 한겨울 따뜻한 온돌방 아랫목에 누워 몸을 지지는 것처럼 스르르 풀리며 아주 편안하게 이완됩니다. 방광이 딱딱하게 굳어있지 않고 부드럽고 넉넉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밤새 소변이 어느 정도 차오르더라도 방광벽은 전혀 자극을 받지 않습니다. 매일 이 정도 양은 아침 해가 뜰 때까지 충분히 기다릴 수 있어 하고 소변을 넉넉하게 품어줄 수 있는 평온하고 너그러운 여유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차가운 물이 방광을 매섭게 몰아붙여 억지로 잠을 깨우는 날카로운 채찍이라면 따뜻한 물은 밤새 방광을 다독여 깊은 잠에 빠지게 만드는 따뜻한 어머니의 약손과도 같습니다. 따뜻한 물이 만들어내는 이 경이로운 신경 이완 효과가 앞서 말씀드린 소금과 꿀의 강력한 수분 저장 능력과 완벽하게 짝을 이루어 결합할 때 비로소 밤 화장실의 고통을 부드럽게 덜어주고 여러분의 숙면을 돕는 가장 안전하고 훌륭한 생명수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온도의 놀라운 비밀까지 확실히 아셨으니 다음으로는 이것을 얼마나 어떻게 배합해서 마셔야 가장 효과가 좋은지 절대 실패하지 않는 황금 비율과 정확한 섭취 방법을 아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따뜻한 온도의 놀라운 비밀까지 모두 확인하셨으니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순서가 남았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 귀한 재료를 언제 어떻게 섞고 또 어떤 방식으로 마셔야 하는지 그 정확하고 엄격한 황금 배합법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훌륭한 재료라도 들어가는 비율과 섞는 순서가 틀려버리면 우리 몸에서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제가 지금부터 아주 천천히 알려드리는 이 방법은 여러분의 쇠약해진 콩팥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몸속 수분을 꽉 잡아주는 아주 정교한 생명 공식과도 같으니 부디 귀를 기울여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탁자 위에 준비하실 것은 40에서 50도 사이의 따뜻한 물 150ml입니다. 종이컵으로 치면 한 컵이 조금 안 되는 아주 부담 없는 적당한 양입니다. 물의 양이 이보다 너무 많아지면 위장과 콩팥에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되고 반대로 너무 적으면 꿀의 끈적한 에너지를 온몸으로 실어 나르기에 턱없이 부족해집니다. 물이 너무 뜨거우면 귀한 꿀의 살아있는 효소가 그 자리에서 파괴되고 너무 차가우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방광이 깜짝 놀라 수축하기 때문에 두 손으로 컵을 쥐었을 때 기분 좋게 훈훈하다 싶은 온도가 가장 완벽합니다. 이 따뜻하고 훈훈한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가야 할 첫 번째 재료는 바로 생명의 근원인 소금입니다. 식당에서 흔히 쓰는 꽃소금이나 맛소금 같은 하얀 정제염이 아니라 바다의 미네랄이 고스란히 살아 숨쉬는 굵은 천일염이나 정성껏 구워낸 죽염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들어가는 양이 정말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엄지와 검지 두 손가락으로 살짝 집었을 때 가볍게 잡히는 딱 한 꼬집입니다. 무게로 치면 0.5g도 채 되지 않는 아주 미세하고 작은 양입니다. 이 한 꼬집의 귀한 소금을 따뜻한 물에 먼저 넣고 숟가락으로 천천히 저어서 하얀 알갱이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까지 완벽하게 녹여주셔야 합니다. 소금이 물에 맑게 완벽하게 녹아들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천연 벌꿀 한 티스푼을 넣고 부드럽게 저어줍니다. 마트에서 파는 저렴한 설탕물 사양 벌꿀이 아니라 탄소 동위 원소비가 마이너스 22.5 이하로 적혀 있는 진짜 꿀이어야만 뇌에 맑고 깨끗한 에너지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섞는 순서가 왜 그토록 치명적으로 중요할까요? 만약 마음이 급해서 꿀을 먼저 넣고 소금을 나중에 넣게 되면 꿀의 끈적하고 무거운 성분이 소금의 활발한 이온 활동을 방해해서 몸속 세포로 흡수되는 속도가 턱없이 느려지게 됩니다. 짭짤한 소금을 먼저 물에 완전히 녹이는 것은 꿀의 달콤한 에너지가 뇌세포까지 아무런 장애물 없이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미리 붉은 카펫을 쫙 깔아두는 아주 중요하고 필수적인 기초 작업인 것입니다. 자, 이제 밤새 여러분을 지켜줄 완벽한 수분 방패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언제, 어떻게 마셔야 몸이 가장 기뻐할까요? 주무시기 30분에서 40분 전에 섭취하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골든 타임입니다. 이때 절대 목이 마르다고 한 번에 벌컥벌컥 들이켜시면 안 됩니다. 한꺼번에 많은 양의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가면 콩팥이 깜짝 놀라 방어작용으로 바로 소변을 만들어 버립니다. 아주 작은 한 모금을 입에 머금고 혀 밑으로 천천히 스며들게 한다는 느낌으로 입안에서 부드럽게 굴려주세요. 혀 밑에는 굵은 혈관들이 모여 있어서 위장으로 내려가기 전에 뇌로 향하는 가장 빠른 길을 열어줍니다. 이렇게 7번에서 8번에 나누어 최소 5분 동안 아주 천천히 명상하듯이 여유롭게 음미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연약한 위장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고 수분과 에너지가 세포 속으로 깊숙하고 안전하게 스며듭니다. 여기서 제가 잠시 아주 단호하고 무거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 채널을 굳이 구독하지 않으셔도 정말 괜찮습니다. 그저 시간 때우기로 재미삼아 영상을 넘겨보시고 제가 방금 그토록 강조해서 말씀드린 이 엄격한 비율과 마시는 방법을 대충 무시하실 분들이라면 굳이 수고롭게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을 지키고 지긋지긋한 밤 화장실의 굴레에서 영원히 벗어나기 위해
제가 알려드린 이 정확한 공식을 오늘 밤부터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실천하겠다고 굳게 다짐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강력한 의지와 행동하는 용기에 제가 가장 든든한 건강 멘토가 되어 끝까지 동행하겠습니다. 이제 황금 배합과 정확한 섭취 방법까지 모두 아셨으니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제가 정말로 간곡한 심정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아주 중대하고 무거운 경고의 말씀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이 비법이 아무리 우리 몸에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을 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이것은 약이 아니라 몸을 잔인하게 망치는 독약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제가 앞서 소금의 양을 딱 한 꼬집이라고 그토록 거듭해서 강조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밤 화장실의 고통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은 조급한 마음에 소금을 2꼬집, 3꼬집 듬뿍 넣으신다면 과연 우리 몸속에서는 어떤 무서운 일이 벌어질까요? 지나치게 많이 들어간 소금은 세포 속에 물을 가두기는커녕 오히려 삼투압이라는 현상을 일으켜서 세포 안쪽 깊숙이 숨어있던 소중한 수분마저 혈액 쪽으로 무자비하게 끌어당겨 버립니다. 그 결과 혈관이 터질 듯이 팽창하고 혈압이 무섭게 솟구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짠 소금물을 다시 몸 밖으로 걸러내기 위해서 이미 지친 여러분의 콩팥은 밤새 쉴 틈도 없이 평소보다 2배, 3배로 가혹하게 혹사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몸에 좋은 것도 지나치면 오히려 생명을 갉아먹는 독이 된다는 사실을 부디 가슴 깊이 명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현재 신장 기능이 심각하게 떨어져서 투석 치료를 받고 계신 어르신들이라면 이 방법은 비록 자연에서 온 식재료라 할지라도 반드시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먼저 상의를 하셔야만 합니다. 이것은 질병을 치료하는 마법의 약이 아니라 여러분의 수면의 질을 돕는 건강한 보조 습관일 뿐입니다. 내 몸의 상태를 정확히 인지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며 지혜롭게 실천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건강 관리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영상을 올린 후 제 마음을 참으로 무겁게 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당뇨 때문에 꿀을 드시기가 너무나 겁난다고 하셨던 어르신들의 애타는 사연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슬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을 위해 꿀의 빈자리를 완벽하게 대체하면서도 밤새 방광을 평안하게 다독여줄 구원투수가 자연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뇨가 있으시다면 따뜻한 소금물에서 꿀만 빼시고 소금만 완벽하게 녹여서 아주 천천히 드십시오. 그리고 물을 다 드신 직후에 고소한 아몬드 7알을 입에 넣으시고 아주 잘게 부드러운 즙이 될 때까지 꼭꼭 씹어서 천천히 삼켜주시면 됩니다. 왜 하필 아몬드일까요? 아몬드 7알 속에는 50mg이라는 풍부한 천연 마그네슘이 들어있습니다. 이 마그네슘은 추운 날씨에 놀라 잔뜩 움츠러들고 아주 작은 소별량에도 예민하게 경련을 일으키는 방광의 근육들을 아주 부드럽고 편안하게 이완시켜주는 천연 근육 이완제 역할을 합니다. 방광이 넉넉해지니 뇌로 가는 긴급 신호도 자연스럽게 끊어지게 됩니다. 또한 아몬드의 착한 불포화 지방은 밤새 혈당이 출렁이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든든한 방어막을 쳐줍니다. 꿀이 없더라도 따뜻한 소금물과 아몬드의 만남이 당뇨 걱정 없이 여러분의 방광문을 밤새도록 꽉 잠가주는 완벽한 자물쇠가 되어줄 것입니다. 질환이 있다고 해서 평온한 수면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몸을 살리는 길은 언제나 자연 속에 다정하게 열려 있습니다. 저녁에 마시는 따뜻한 소금물과 달콤한 꿀 혹은 당뇨가 있으신 분들을 위한 고소한 아몬드 7알로 우리 몸속에 든든한 수분 방패를 만드셨다면 이제 그 효과를 2배, 3배로 확실하게 끌어올려줄 아주 특별하고 신비로운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수많은 어르신께 강조해 드리는 건강 비법으로 단순히 마시는 것에서 끝내지 않고 우리 몸의 외부에서
강력한 온기를 직접 불어넣어 예민한 방광을 완전히 잠재우는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여러분, 따뜻한 물을 천천히 음미하며 드신 직후에 곧장 침대에 누우셨다면 이제 잠자리에 미리 준비해 두었던 따뜻한 온찜질 팩이나 정성껏 데운 수건을 꺼내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곳은 바로 배꼽 아래로 손가락 3마디 정도 내려간 지점인 하복부입니다. 예부터 우리 조상님들이 하단전이라고 부르며 몸의 원기가 모이는 소중한 창고로 여겼던 곳이자 밤새 요동치며 잠을 깨우는 방광이 자리 잡고 있는 아주 예민하고 핵심적인 위치입니다. 준비하신 온찜질 팩을 이 하복부 위에 살며시 올려두고 10분에서 15분 정도 기분 좋고 훈훈한 따뜻함을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집에 온찜질 팩이 없다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깨끗한 수건을 물에 적셔 전자레인지에 따끈하게 데운 뒤 열기가 오래 가도록 비닐팩에 담고 다시 마른 수건으로 한 번 더 감싸서 사용하셔도 그 효능은 아주 훌륭합니다. 이 소박한 정성이 우리 몸속에서 어떤 경이로운 기적을 일으킬까요? 앞서 마신 따뜻한 물이 몸속 깊은 곳 혈관을 타고 들어가 안쪽에서 길을 넓혀준다면 밖에서 가해지는 이 온화한 온기는 방광을 직접적으로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이중으로 다독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의 내면과 외면이 따뜻한 기운으로 서로 만나 소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어르신들은 젊은이들에 비해 하복부의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차가워지기 쉬운데 배가 차가워지면 방광은 마치 한겨울 추위에 떨고 있는 어린아이처럼 잔뜩 움츠러들고 극도로 예민해집니다. 작은 자극에도 깜짝 놀라 수축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때 외부에서 전해지는 훈훈한 열기는 하복부에 꽁꽁 뭉쳐있던 차가운 기운을 말끔히 몰아내고 방광의 근육들이 아침 해가 뜰 때까지 아주 넉넉하고 평온하게 이완되도록 돕습니다. 따뜻한 열기가 피부를 지나 방광 깊숙이 스며들면 마치 뻣뻣하게 굳어있던 가죽이 부드럽게 풀리는 것처럼 방광의 저장 공간이 넓어지게 됩니다. 안에서는 소금과 꿀이 수분을 세포 속에 꽉 붙잡아두는 강력한 자석 역할을 하고 밖에서는 따뜻한 온찜질이 방광의 문을 부드럽게 잠가주니 그 어떤 사소한 자극에도 여러분의 깊은 잠은 결코 깨지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뜨끈뜨끈한 아랫목에 누워 온몸의 긴장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방광도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요한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짧은 10여 분의 정성은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 고생한 여러분의 몸에게 주는 최고의 휴식 선물이자 새벽녘 화장실로 향하던 고통스러운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가장 강력하고 자비로운 수호천사가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물을 마신 후 이 따뜻한 온찜질법을 한 세트처럼 꼭 병행해 보십시오. 몸과 마음의 긴장이 하나로 풀리며 여러분을 깊고 단단한 숙면의 세계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제 방광을 훈훈하게 데우셨다면 마지막으로 뇌와 방광 사이에 이어진 가느다란 신경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줄 아주 간단하고 효과적인 1분 마사지법을 이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방광을 따뜻한 온질팩으로 충분히 데워주셨다면 이제 잠들기 직전 마지막으로 정성을 다해 하셔야 할 아주 중요한 동작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뇌와 방광 사이에 이어진 가느다란 신경의 연결 고리를 밤사이 완전히 끊어주고 우리 몸의 배설 스위치를 잠시 꺼두는 신비로운 1분 마사지법입니다. 여러분, 이제 침대의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누운 상태에서 두 눈을 지그시 감아주십시오. 그리고 양손바닥을 서로 마주대고 열기가 뜨겁게 느껴질 때까지 10번에서 20번 정도 아주 강하고 빠르게 비벼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바닥에서 만들어지는 이 따뜻하고 자연스러운 체온은 그 어떤 기계적인 인공의 열기보다 우리 몸의 예민한 신경을 안정시키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 스스로 만들어낸 가장 따뜻하고 자비로운 사랑의 온도입니다. 손바닥이 기분 좋게 뜨거워졌다면
이제 그 따뜻한 손을 아까 온질팩을 올려두었던 배꼽 아래 하복부에 살며시 올려두십시오. 이 부위는 우리 인체의 모든 에너지가 집결하는 중심지이자 동시에 예민한 방광이 외부의 자극에 대응하는 가장 민감한 통로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곳을 시계 방향으로 아주 천천히 커다란 원을 그리며 30번 정도 부드럽게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여러분의 깊고 고요한 호흡입니다.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아랫배를 풍선처럼 빵빵하게 부풀리고 입으로 천천히 내뱉으며 아랫배를 등 쪽으로 쏙 당겨주십시오. 이 부드럽고 따뜻한 자극은 우리 몸의 가장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부교감 신경을 완전히 깨워주는 결정적인 기폭제가 됩니다. 우리의 방광은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로 생각해서 억지로 멈추라고 소리친다고 해서 절대 듣지 않습니다. 오직 이렇게 다정한 손길과 깊은 호흡을 통해서만 비로소 안정을 찾고 평화로운 쉼을 준비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똑똑한 뇌는 하복부에서 전해지는 이 따뜻한 온기의 신호를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받아들입니다. 아, 이제 오늘 하루의 모든 고단한 일과가 평온하게 끝났구나. 우리 주인님이 깊은 휴식에 들어갈 준비가 완벽하게 끝났으니 배설 기관은 이제 아침 해가 뜰 때까지 작동을 잠시 멈춰도 좋겠다 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의 수문을 단단히 잠그는 무형의 황금 자물쇠입니다. 수많은 어르신이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오늘은 또 화장실 때문에 몇 번이나 깨게 될까 하고 미리 걱정하는 그 불안한 마음 자체가 뇌를 자극해서 방광을 더욱 예민하고 딱딱하게 만듭니다. 마음의 불안이 방광의 경련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손으로 배를 직접 어루만지며 괜찮다. 이제 걱정 말고 푹 자자 하고 스스로를 다독여주면 뇌와 방광 사이에 날카로웠던 신경적 긴장감이 마치 봄볕에 눈 녹듯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동작을 하는 1분이라는 짧지만 소중한 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은 잔잔하고 평화로운 호수처럼 변할 것이며 뇌는 방광에서 오는 그 어떤 사소한 자극도 무시하고 가장 깊은 잠의 세계인 델타파 상태로 여러분을 포근하게 인도할 것입니다. 델타파는 우리 몸이 스스로를 치유하고 재생하는 가장 깊은 수면 단계입니다. 이 간단한 마사지 하나가 새벽녘의 차가운 기운을 막아내고 여러분의 숙면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마침표가 되어줄 것입니다. 안에서는 소금과 꿀이 수분을 꽉 붙잡아 혈액을 보호하고 밖에서는 온질과 마사지가 방광을 2중 3중으로 철저하게 감싸주니 이제 여러분은 아무런 근심 없이 아침까지 단잠을 누리실 일만 남았습니다. 평생을 열심히 살아온 여러분의 몸을 사랑하는 이 작은 1분의 정성이 가져올 놀라운 생명의 변화를 오늘 밤 꼭 직접 경험해 보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본격적인 마침표를 찍기에 앞서 오늘 저와 함께 달려온 이 소중한 시간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밤에 화장실을 안 가는 기술에 대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을 가족을 위해 그리고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오느라 정작 뒷전으로 밀려났던 여러분 자신의 소중한 몸을 이제는 가장 따뜻하고 다정하게 어루만져 주어야 한다는 사랑의 약속입니다.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깨어 차가운 바닥을 디딜 때마다 느끼하셨던 그 막막함과 외로움을 이제는 제가 알려드린 따뜻한 소금물 한 잔과 부드러운 1분의 마사지로 포근하게 덮어주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 따뜻한 물에 녹아든 소금 한 꼬집과 꿀 한 스푼은 여러분의 메마른 세포를 적셔주는 생명의 단비가 될 것이고 하복부를 정성껏 문지르는 여러분의 두 손은 밤새 방광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파수꾼이 될 것입니다. 당뇨 때문에 망설이셨던 분들도 이제는 아몬드 7알의 지혜를 알게 되셨으니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마시고 평온한 밤을 꿈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의 몸을 귀하게 여기고
정성을 다해 다독여주는 만큼 우리 몸도 반드시 아침 해가 뜰 때까지 끊어지지 않는 깊은 숙면으로 여러분께 보답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병마와 싸우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계신 분들, 그리고 세월의 무게에 약해진 몸을 바라보며 남몰래 눈물 짓는 우리 어르신들께 제 진심 어린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거울 속에 비친 여러분의 깊은 주름과 거칠어진 손마디를 보며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동안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내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고 숭고하게 살아오셨는지를 증명하는 명예로운 훈장입니다. 지금 조금 아프고 기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절대로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희망을 놓지 마십시오. 거친 풍랑을 견뎌온 고목이 가장 깊은 향기를 내뿜듯이 모진 세월을 이겨내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 그 자체가 이미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기적입니다. 병은 마음에서부터 온다는 말이 있듯이 오늘 밤 제가 알려드린 작은 실천들이 단순히 몸을 돌보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지친 영혼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록 몸은 조금 느려지고 여기저기 삐걱거리지라도 여러분의 의지와 생명력은 그 어떤 젊음보다 눈부시게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계신 오늘의 통증이 내일의 편안함으로 바뀌는 그 과정을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찬란한 아침이 오듯이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밤도 이제 서서히 마침표를 찍고 평온한 휴식으로 바뀔 것입니다. 또한 건강을 회복하는 과정이 때로는 더디고 힘들게 느껴질지라도 결코 서두르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매일 밤 자신을 위해 물을 데우고 배를 어루만지는 그 시간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몸에게 속삭여주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그 다정한 속삭임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억하며 아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건강이라는 선물을 준비할 것입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다시 건강해질 힘을 내면에 품고 계십니다. 몸이 약해졌다고 해서 여러분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지혜와 사랑을 품은 소중한 존재임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곁에서 여러분의 손을 꼭 잡고 응원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다는 말로 여러분의 고통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 밤 여러분이 실천할 작은 습관 하나가 내일 아침에 개운한 눈떠짐을 만들고 그 개운함이 모여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빛나고 활기차게 만들 것입니다. 이제는 새벽녘의 차가운 정막 속에서 홀로 깨어 뒤척이지 마시고 아침 새소리에 기분 좋게 눈을 뜨는 그 행복한 순간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평생을 수고한 여러분의 몸이 비로소 깊은 안식에 들어가는 그 고요한 밤을 저는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주변의 같은 고민으로 밤잠을 설치시는 소중한 분들께도 이 따뜻한 마음을 널리 나누어 주십시오. 나눔은 배가 되고 그 따뜻한 온기는 다시 여러분에게 더 큰 건강과 행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저는 언제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건강하고 평안한 노후를 위해 기도하며 더 깊이 있고 진실된 건강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 모두가 그 어떤 근심도 없이 세상에서 가장 깊고 달콤한 꿈을 꾸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하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내일 아침 한결 가벼워진 몸과 마음으로 다시 만나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항상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